치질의 원인과 최근 경향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질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항문외과 전문의 양형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흔히 치질이라고 하면은요, 배변 후에 뭔가 출혈을 확인을 하거나 항문 쪽에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뭔가 항문 밖으로 톡 튀어나오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증상들이 다 치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치질이라고 하면 치가 항문치, 항문의 질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핵, 치열, 치루. 근데 일반인들은 이 치질을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쉽게 그렇게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질은 광의로 말하면 네. 항문질환 다다. 그러나 보통 이제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치핵을 치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그 치핵을 말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치질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이 빠지는 병이다. 네. 그러면은 치질은 우리가 항문 질환 다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적인 항문 질환은 3대 항문 질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치핵, 치루, 네. 치열. 그래서 보통은 이 치핵이 약 60%를 차지하고 치루가 20%, 치열이 13% 차지해서 이 세 개 질환이 항문 질환의 93%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치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 치핵이고 또 치핵과 치열, 치루와 같은 항문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어떤 증상으로 이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질환이 있어요. 첫째는 항문이 빠지는 탈출. 둘째는 항문의 통증. 네. 이 통증은 그냥 있는 수도 있고 또 용변을 볼 때 있는 수도 있고요. 근데 셋째는 용변을 볼 때 출혈되는 거. 네. 이 출혈은 조금만 된다고 하더라도 변기가 새빨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예. 이 세 가지가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치핵, 치루, 치열의 증상에 대해서 탈출을 하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출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한 수술이 백내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을 차지한 게 바로 이 치핵 수술이라고 예,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무려 17만 건이나 달한다고 예. 하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건지 사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사람이 예. 말을 안 하니까. 치핵은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나요? 우리 이제 치핵이라고 하면 우선은 가족력이 있어요. 네. 왜 그러면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유전되듯이 이 항문 조직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지점막인데 그게 이제 늘어나면 치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약하고 네. 이제 그런 건 유전돼요. 그래서 가족력 또 장시간 용변 보는 습관. 네.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용변을 보러 갈 때 핸드폰을 약 95%가 갖고 와요. 아, 저도 그래요. 예. 사실 나도 그래요. 이러면 30분은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치질 조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생기고, 그 다음에 변비, 또 설사, 스트레스, 과음을 하게 되면 대개는 설사가 유발돼요. 네. 그 다음에 항문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나 자세, 즉, 쪼그리고 앉는다든가, 또는 골프, 등산도 우리가 엉거주춤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항문에 부담이 돼서 치질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치질이 발생하는 원인, 특정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항문에 부담이 되는 건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 사물을 보는 분들 오래 보면은 네. 항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게 좋겠고, 또는 끝끝내 있어야 된다면 운전이라든가, 운전할 때 장기 운전하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신호등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항문을 조여서 위로 올리는 연습.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치질이 예방이 되죠. 그다음에 저렇게 등산. 예. 등산이
이 쪼그리 약간 엉거주춤하기 때문에 항문이 잘 빠져요. 또 그다음에 골프, 예. 낚시 쪼그리 앉아서 한 장기간은 있기 때문에 치질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이나 골프가 약간 몸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항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자꾸 골프를 치면서 항문을 조이면서 위로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게 빠져서 그런 거니까. 저 이 맥주라든가 이런 음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변을 여러 번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장염이 오거나 또한 유산균이 적어지면서 설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너무 매운 음식을 먹거나 이런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이 항문에 좋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매운 거라든가 너무 짠 거라든가 네. 이런 거는 안 잡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치핵이 좀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제때 검사를 받지 않고 또 치료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치핵이 치질이 악화되면서 항문 조직이 빠지는 것이 더 심해지죠. 또는 통증이라든가 출혈이라든가 이 항문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출혈이 장기화 될 경우에 네. 대개 우리가 항문 질환으로는 일주일 이상 출혈이 안 돼요. 네. 그러나 한 달 이상 된다든가 네. 이럴 때는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장암 검사를 근처 병원에 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정말 방치할 경우에는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집에서 나 혼자 방치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치핵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용변을 볼 때 네. 항문이 빠지는지 또 그다음에 용변을 보고 나서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내리지 말고 네. 3초간 보셔야 돼요. 그 색깔은 어떤지 네. 또 용변이 뜨는지 가라앉는지 그래서 거기 출혈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네.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핵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일 것 같아요. 자, 최근 경향의 치료 중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치핵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치핵은 1도, 2도, 3도, 4도 중에서 3도가 네. 넘어가면 수술하게 돼요. 근데 3도라는 것은 즉 용변 볼 때 빠져서 예. 손으로 밀어넣어야만 들어갈 때 그다음에 4도라는 것은 밀어넣어도 안 들어갈 때를 4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저 왼쪽 그림처럼 뚝 잘라줬어요. 네. 그러면은 수술은 쉽죠. 예. 잘라주고 피만 우리가 먹게 해주고 꼬매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밝혀진 거예요. 즉 항문의 괄약, 변실금을 막아주는 이런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살짝 째고 올라가서 예. 위에다가 올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즉 거상 치질 수술이라는 건데 예. 저렇게 하고 항문 조직은 거의 떼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하면 항문 조직이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변실금이라든지 또 항문이 좁아지는 항문 협착 예. 이런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사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치질 수술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저도 많이 좀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최신 경향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이 수술 방식으로 치핵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것은 이 치질 수술, 거상 치질 수술을 스킨마티가 한 건데 저 빨갛게 나온 거 저게 바로 치질이에요. 엄청 아프죠. 네. 그래서 저거를 과거에는 나온 걸 뚝 잘랐잖아요. 예. 그걸 결찰절제법이라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살짝 이 금 긋듯이 하고 A를 B에다 올려 붙여주고 예. 다시 B를 C에다가 올려서 꼬매주면 조금 거의 절제 안 하면서 예. 치질이 완치가 되는 올려 붙이게 된다. 즉 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많이 잘라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살려내면서 이렇게 예. 거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 거상 치질 수술. 예, 그럼 아주 통증도 적고 네.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고 네. 합병증이 아주 적적, 항문이 기능이 다 보존이 되고 네. 네, 그렇게 거상 치질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항문 조직이 거의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예. 있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적고 그만큼 예. 회복이 또 빠를 것으로 보이고 원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의 방법 같으면 수술하고서 그 피부가 또 많이 없어져요. 예. 그 2달 정도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아픈 것은 뭐 수술하고서 또 수술하고서도 우리가 그 통증 조절 펌프란 걸 하기 때문에 통증 네. 아주 적어졌어요. 어. 그리고 항문 조직을 최대한 기능하고 보존해 준다. 네. 이렇게 하니까 항문이 좁아진다든지 변실근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사실 그리고 항문 조직 기능이 최대한 보존된다. 이 부분을 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예, 예. 조직이 보존되는 원리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상치질 수술은 우선 일반적인 치핵 수술은 저기 이제 왼쪽에처럼 나왔을 때 네. 저거를 잘라준다. 가위로 뚝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맨 나중 그림처럼 저기에 저걸 막아주는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변이 셀 수가 있는 거죠. 어. 오른쪽 그림처럼. 예. 그렇지만 우리 거상치질 수술에서는 저 나와 있는 것을 자르지 않고 네. 거의 위에다가 올려 붙여줘요. 어. 그러니까 저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항문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변실금이 안 생기죠. 예. 또한 저를 많이 잘라내면 항문이 좁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이 수술 방법으로는 거의 대변이 새지가 않고 또 통증도 적고 한 게 거상치질 수술이 되겠습니다.